혹시 매일매일이 그냥 버텨내는 시간처럼 느껴지시나요? 사실 의지만으로는 버티기 힘든 세상이잖아요. 그래서 오늘은 이 혼란 속에서 우리를 단단하게 붙잡아줄 아주 오래됐지만 정말 놀랍도록 강력한 삶의 기술 하나를 같이 한번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 이 이야기는 좀 뜻밖의 인물에서 시작하는데요. 바로 위대한 화가 빈센트 반 고흐의 삶에서부터 출발합니다. 그의 그 불꽃 같은 천재성, 그 뒤편에는 우리 모두에게 던지는 아주 중요한 질문이 하나 숨어 있어요. 바로 열정만 있으면 충분한가 하는 거죠. 반 고흐의 삶이 보여주는 대답은 아쉽게도 아니오입니다. 삶을 받쳐줄 구조가 없으니까 그의 열정은 세상을 비추는 빛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태워버리는 불꽃이 되고 만 거예요. 바로 이 지점이 정말 중요합니다. 의지력과 구조의 결정적인 차이. 의지력은 뭐랄까 금방 닳아 없어지는 배터리 같거든요. 근데 삶의 구조나 리듬은 완전 달라요. 그건 내가 지쳐서 쓰러져 있을 때도 나를 저절로 앞으로 가게 만드는 아주 잘 닦인 선로 같은 겁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이 선로를 어떻게 만들 수 있을까요? 그 해답의 실마리를 찾아서 수천 년 전 고대 바벨론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거기서 다니엘이라는 한 젊은이의 이야기를 들여다볼게요. 다니엘의 상황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어쩌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얘기랑 크게 다르지 않아요. 나를 나답지 않게 만들려는 세상의 그 거대한 압력 속에서 어떻게든 내 정체성을 지키려고 버티는 그 고군분투 말이에요. 바로 여기서 삶의 규칙이라는 정말 놀라운 개념이 등장합니다. 근데 여기서 오해하시면 안 돼요. 이건 우리를 막 올가매는 그런 답답한 규칙이 아니에요. 오히려 그 반대죠. 혼란스러운 세상의 압력으로부터 내 안에 가장 소중한 걸 지켜주는 나만의 방패 같은 겁니다. 한번 보세요. 이 작은 규칙이 가진 힘이 얼마나 엄청난지요. 이건 단순히 뭘 먹고 안 먹고의 문제가 아니었어요. 이건 나는 누구인가라는 나의 핵심 정체성을 지키기 위한 구체적인 행동이었던 거죠. 그냥 믿음을 잘 지켜야지 같은 막연한 다짐이 아니고요. 나는 왕이 주는 바로 저 음식을 먹지 않을 거야 라고 아주 명확한 선을 그어버린 겁니다. 그렇다면 이제 이 질문을 우리 스스로에게 던져볼 차례입니다.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왕이 내미는 그 달콤한 음식은 과연 뭘까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 영혼을 조금씩 병들게 하는 바로 그 왕의 음식 말이에요. 아마 그건 매일 아침 눈 뜨자마자 손에 쥐는 스마트폰 피드일 수도 있고요. 아니면 툭하며 터져 나오는 감정적인 반응일 수도 있습니다. 에이, 이번 한 번만 하면서 슬쩍 눈 감는 작은 타협일 수도 있고 끝도 없이 나를 파고드는 걱정과 불안 같은 걸 수도 있죠. 겉보기엔 진짜 사소해 보이지만 바로 이런 것들이 서서히 우리의 중심을 무너뜨리는 현대판 왕의 음식인 셈입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이 강력한 삶의 규칙이라는 방패, 이걸 도대체 어떻게 만들고 또 어떻게 사용할 수 있을까요? 지금부터 그 구체적인 청사진을 한번 쫙 펼쳐보겠습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첫 번째 원칙은 바로 구체성입니다. 더 나은 사람이 되겠다. 뭐 이런 식의 모호한 다짐은요, 사실 아무 힘이 없어요. 규칙은 행동으로 바로 옮길 수 있는 명확한 선언이어야 합니다. 꼭 기억하세요. 아주 작은 경계선 하나가 수백 개의 흐릿한 약속보다 훨씬 더 강력합니다. 그런데 이런 선을 딱 긋는 순간 반드시 마찰이 생기게 돼 있어요. 특히 주변 사람들하고의 관계에서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럴 때 둘 중 하나를 택하죠. 공격적으로 맞서 싸우거나 아니면 그냥 슬그머니 포기해버리거나. 하지만 다니엘은 누구도 상처 입히지 않는 아주 지혜로운 제3의 길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다니엘의 방법은 이 4단계로 요약할 수 있어요. 첫째, 남하고 약속하기 전에 자기 자신과 먼저 약속하는 거예요. 내 안에서 확고하게 결정을 내리는 거죠. 둘째, 그걸 강요하는 게 아니라 정중한 요청의 형태로 전달합니다. 셋째, 상대방이 그래, 한번 해보자 라고 말하기 쉽게 열흘만 한번 시험해보면 어떨까요? 하는 식으로 지혜로운 대안을 내놓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결과에 너무 집착하지 않고 그 과정을 신뢰하는 겁니다. 이게 바로 핵심입니다. 규칙은 남을 공격하는 칼이 되어서는 절대 안 돼요. 내 주장이 맞다는 걸 증명하는 무기가 아니라는 거죠. 규칙은 나 자신을 보호하면서 동시에 내가 소중히 여기는 관계도 지켜주는 따뜻한 울타리가 되어야 하는 겁니다. 이렇게 세운 아주 작은 규칙 하나. 이게 과연 얼마나 큰 차이를 만들 수 있을까요?
자, 이제 시간을 아주 길게 늘려서요. 이 꾸준함이 만들어내는 정말 놀라운 장기적인 힘을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거 정말 놀랍지 않나요? 10대 소년 시절에 세웠던 음식 가려먹기라는 이 작은 규칙 하나가 한 사람의 인생을 무려 70년 넘게 지탱해줬어요. 심지어 제국들이 막 생겼다 사라지는 그 거대한 역사의 파도 속에서도 그를 굳건히 세워줬다는 거죠. 이건 그냥 10일짜리 챌린지가 아니라 평생을 지탱하는 삶의 리듬이었던 겁니다. 이런 삶의 규칙을 가졌던 위대한 인물이 또 한 명 있습니다. 아마 불의 전차라는 영화로 많이들 아실 거예요. 1924년 파리올림픽의 영웅, 바로 에릭 리델입니다. 사람들은 보통 그가 올림픽에서 주일의 경기를 안 하려고 100m 출전을 포기한 것만 기억하잖아요. 근데 그의 규칙이 진짜 시험대에 오른 건 그렇게 화려한 스타디움이 아니었어요. 바로 2차 세계대전의 어둡고 참혹한 포로 수용소 아니었죠. 그곳에서 그가 보여준 절제와 희생, 그리고 변함없는 품격이야말로 그의 규칙이 가진 진짜 힘이 뭔지를 제대로 증명해줬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중요한 결론에 다다르게 됩니다. 삶의 규칙은요, 성공을 위한 공식이 아니에요. 그보다는 온전함을 위한 틀입니다. 성공했을 때뿐만 아니라 실패하고 고통스러울 때도 나다움을 잃지 않도록 나를 지켜주는 프레임인 거죠. 그래서 초점은 내가 뭘 얻을까에서 내가 어떤 사람이 되어갈까로 옮겨져야만 합니다. 자, 이제 이 모든 이야기를 우리의 삶으로 가져와서 마무리할 시간입니다. 이 강력한 원칙을 여러분의 것으로 만들기 위한 마지막 질문을 던져볼게요. 오늘 이야기의 핵심은 더 열심히 하세요가 아니에요. 오히려 더 똑똑하게 시스템을 만드세요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감정과 의지력은 언젠가 반드시 바닥을 드러내거든요. 바로 그 순간에 나를 붙잡아서 다시 일으켜 세워줄 아주 작은 구조, 나만의 리듬을 만드는 것, 그게 전부입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묻겠습니다. 너무 거창한 계획 말고요. 바로 내일 아침 이 혼란 속에서 당신을 단단하게 붙잡아줄 단 하나의 아주 작은 규칙은 무엇이 될까요? 스마트폰을 켜기 전에 딱 5분만 명상하기? 아니면 잠들기 전 10분 동안 책 읽기? 뭐든 좋습니다. 그 작고 구체적인 규칙 하나를 정하는 바로 그 순간 여러분의 새로운 삶이 시작될 겁니다.